보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브랜드샵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처럼 대형 화장품 업체는 자사의 공장을 통해 직접 제조하여 생산하지만 더 페이스샵과 스킨푸드 등의 독자적 브랜드샵의 경우는 화장품 제조를 모두 외주 가공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화장품 하면 가장 먼저 브랜드가 떠오르지만 설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에는 제조원과 판매원이 나뉘는 상품이 많아졌습니다. 제조원은 생산시설을 갖춘 회사고요. 판매원은 우리가 흔히 브랜드로 생각하는 판매회사를 말합니다. 화장품을 생산 공급하는 OEM, ODM 업체가 늘고 있고요. 미샤, 더 페이스샵 등 유통 전문 화장품 회사가 생겨나고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직접 공장을 짓고 생산 시설을 갖추기 부담스러운 판매 회사들이 생산 자체를 아웃소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페이스샵의 경우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내추럴 스토리 등의 업체에서 많은 제품을 제조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샵은 자체 생산 또는 여러 외주 가공업체에 위탁하여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통하는 브랜드샵보다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비교적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공급자의 영향력이 높지 않습니다. 자, 화장품 브랜드샵의 제조를 맡고 있는 외주 업체의 경우 화장품뿐만 아니라 비누, 샴푸 등 다양한 화학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화장품의 비중이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화장품 유통업체가 중요한 고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급자의 교섭력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은 유통업체인 화장품 브랜드샵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품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판매품이 구매자의 경영활동의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공급자의 영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제조업체가 단순히 주문 생산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OEM, ODM 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자본력 향상 등으로 전방 통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조업체 따로 유통업체가 따로였는데 지금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하나로 전방 통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공급자가 이렇게 하길 저렇게 하길 희망하고 요구하는 교섭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직접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한 공장에서 한 브랜드샵의 거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지만 외주를 맡기는 경우에도 몇몇의 외주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급업체의 생산량 대부분을 유통업체인 브랜드샵에서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구매자의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저가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외주 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직접 공장을 설립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는 경우가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후방 통합을 시도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으나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을 보면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서 또 정보 습득력의 향상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높은 정보 교환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에 관해 구매자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점점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특히 화장품 가격 정보에서부터 판매 순위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나와 코스인사이드 같은 화장품 리뷰 사이트, 또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도 화장품 이름을 검색하면 구입한 사용자들 후기와 가격 비교 등과 같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경로로 제공하고 있는 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화장품 구입을 생각하는 구매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구매자의 교섭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중저가 화장품 시장에는요, 미샤, 스킨푸드, 이니스프리 등 여러 경쟁 업체가 있고요. 가격대도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교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교체 비용이 낮다는 것은요, 제품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은 이유가 됩니다. 최근 화장품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경계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 보호법 등을 강화시켜서요, 고객들의 권리 및 영향력이 향상시키는 데에 노력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도 강화되고 법에 의한 고객들의 권리가 보호됨으로써 소비자 교섭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실 것은요, 화장품 시장의 전망입니다.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을 인수하면서 상해 업체 간의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몇 년간 2위 업체인 LG생활건강은 프리미엄 화장품 부문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해서요, 업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 퍼시픽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샵 부분 1위 업체인 더페이스샵의 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향후 아모레 퍼시픽과의 선두 다툼이 더욱 치열하게 될 전망입니다. LG생활건강은요, 연 2,500억 원의 매출과 약 19%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더페이스샵을 인수함에 따라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아모레 퍼시픽과의 격차를 좁히게 되었고요. 시장 점유율 또한 15%에서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돼서 외형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이 그동안 취약해 있던 중저가 화장품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수혜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동안 LG생활건강이 고급 화장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면 더페이스샵은 중저가 화장품 시장에서 최고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을 통해 그동안 기존 제품군에서 비어있었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고객층을 확보하게 되고요. 전 연령층의 고객을 커버할 수 있는 완전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더페이스샵의 브랜드샵 영업 역량이 LG생활건강의 전문점인 뷰티플렉스의 영업에 접목됨으로써 시너지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이 운영하는 전문점 뷰티플렉스는 전국 970여 곳으로 경쟁사 대비 점포 수의 열위에 있었으나 더페이스샵과의 결합으로 로즈샵 점포 수가 약 1670여 개로 확대됨에 따라 로드샵 점포 수가 아모레 퍼시픽보다 약 150여 개 앞서게 되고요. 더페이스샵의 프랜차이즈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중저가 제품 판매 위주의 로드샵 채널에서 과거 대비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대비 가장 열의에 있던 해외 사업 부문에서도 LG생활건강과 더페이스샵이 중국, 베트남 등의 해외 사업 인프라가 더해지면서 제품 국가별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LG생활건강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아모레 퍼시픽은 내수 시장이 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최근 더 눈에 띄는 중국, 베트남, 태국 이런 해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함으로써 타 업체와 차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LG생활건강의 더 페이스샵 인수로 아모레퍼시픽과의 격차는 크게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매출의 격차는 약 6천억 원 이상이고요. 시장 점유율 또한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서 단기간 순위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공격적인 선두 경쟁으로 각각 해외 시장 부문 매출을 확대해서 국내 시장 내의 경쟁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고가, 중저가 그리고 저가 이러한 제품들을 제품의 브랜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브랜드샵 시장 내 경쟁 그러한 강도도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브랜드샵 채널 내 선두 주자를 지켜왔던 더 페이스샵이 LG생활건강에 편입되면서 브랜드샵 채널 내에서도 구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 페이스샵은 LG생활건강에 편입됨으로써 최근 브랜드샵의 성장 동력인 프리미엄 제품 강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LG생활건강이 보유하고 있는 로드샵 매장인 뷰티플렉스와 매장의 위치와 고객이 중복되고 있어서 회사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점차 현재 뷰티플렉스를 더 페이스샵으로 교체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을 기회 삼아서요, 브랜드샵 선두인 미샤, 스킨푸드,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샵인 에뛰드, 그다음에 이니스프리라는 공격적인 유통망 확대 및 히트 상품의 발굴 등을 통해서 더 페이스샵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선두 업체인 더 페이스샵의 매출액이요, 약 2,500억에 달하고요. 한동안 주춤했던 미샤의 매출액이 지난해 급성장해서 1,800억에 이르고요. 상대적으로 후발업체인 스킨푸드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약 1,7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하우스도요, 매출액 약 1,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상위 업체들 간의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요, 더 페이스샵이 2에서 3위권 업체들의 대비 크게 앞서고 있으나 LG생활건강과의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 및 중상위 업체들의 높은 매출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향후 선두 업체 간 구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츠스킨과 네이처 리퍼블릭 등 후발 브랜드샵들이 로드샵을 비롯해 마트 등에 입점을 하면서 후발 주자로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샵의 고성장 기조에 따라 기존 중위권 업체들은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다수의 업체들이 브랜드샵 시장 신규 진입을 준비하고 있어서 2020년 브랜드샵 채널 내 중위권 경쟁 또한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브랜드샵 채널이 시장에 안착된 이후 성장률은 시장 초기 대비 둔화되고 있으나 최근 3년 평균 20%대의 성장세를 보이며 여전히 화장품 시장 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판매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신유통 채널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견 화장품 사들을 비롯해 다수의 업체들이 브랜드샵 시장 진출을 시도 중인데요. 신규 진입 업체들의 성공 가능성은 좀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브랜드샵 시장이 화장품 시장 내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았던 2015년에서 16년 이 동안 경쟁적으로 브랜드샵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더 페이스샵, 미샤, 스킨푸드 및 대기업 계열 브랜드샵 2개사에 불과합니다. 이들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요, 2015년 약 49%에 달했으나 2019년 56%까지 확대됐고요. 이들 기업이 전체 브랜드샵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외의 시장을 놓고 다수의 후발 브랜드샵과
업체, 신규 진입 업체의 시장 진출과 도태가 빠른 속도로 반복되고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19년 기준 브랜드샵 업체의 매장당 매출액을 보면요. 아모레 퍼시픽의 에뛰드 하우스와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펼쳤던 미샤와 스킨푸드가 각각 5억 3천억 원, 그 다음에 4억 7천억 원, 4억 4천억 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매장수 확보에 주력했던 더 페이스샵의 경우 매장당 매출액 3.6억 원으로 경쟁사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 보이고 있으나 LG 생활건강과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프리미엄 라인이 보강될 가능성이 높아서 매장당 매출액은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최근 브랜드샵 시장은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로 더 이상 저가 브랜드 정책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프리미엄 전략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페이스샵의 성장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더 페이스샵의 성장이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단가는 상승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로 인해 화장품 기업의 브랜드 파워는 매출 증대 및 경쟁력 확보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 2020년 브랜드 파워를 갖춘 대기업 업체와 상해 업체들의 경우 프리미엄 제품의 강화를 통해 매출 상승 추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향후 이들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라 브랜드샵 채널 내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확보하지 못한 중하위 업체, 신규 진입한 업체들의 경우 시장 축소에 따른 매출 둔화 및 감소,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세가 급격히 나타내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지금 최근 로드샵, 브랜드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2019년 중순 하반기까지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 때문에 모든 화장품 시장 및 그 외에 산업들이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종식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본 예측된 바에 그러한 산업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생산해서 기획하고 개발하고 생산해서 유통을 하게 되면 브랜드샵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크게 될 겁니다. 물론 기획 및 개발 자체가 대기업으로부터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그러한 기획과 개발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브랜드샵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가 살펴봤던 대표적인 5개의 브랜드샵의 전략들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미 있었던 그런 전략들 아니면 기획들이 내가 만든 제품과 잘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망에서 자유로우시려면 차별화된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만든 브랜드의 강점, 약점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제품을 출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15주차, 다음 주 시험까지 해서 15주차에 걸쳐서 화장품 기획 및 개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화장품은요, 지금 오늘 우리 수업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장품은
맨 처음에 만들기도 생산하기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을 생산한 그 비용 대비 훨씬 좋은 마진, 이윤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많이 연구하고 고민한다라면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브랜드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을 해온 것처럼 적은 비용으로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통 채널이 없고 판매 채널이 없고 판매처가 없다라면 그 제품은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부분, 분명히 제품 생산, 기획, 개발 이 단계에서부터 마케팅이 시작돼야 한다라는 점 분명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요 시험 문제가 출시가 될 건데요. 서술형 문제는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대신 객관식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객관식 문제 역시도 정답을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예상 문제를 전반적으로 훑어보시고 그리고 시험에 기말 시험에 임하시면 전혀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서술형 문제는 2문제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는 대략 한 50문제 정도가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난이도는 이렇게 높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상 문제 집도 드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대면 없이 수업이 진행돼서 여러 가지 또 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말시험 전까지 혹시 듣지 못한 수업이 있다거나 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따로 뭐 문자든지 아니면 뭐 쪽지든지 뭐 메일이든지 주시면 일정 기간 동안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강의를 다 숙지하시고 그리고 기말고사까지 잘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꼭 만약에 화장품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꼭 수업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기획과 개발해서 출시하실 수 있는 그래서 꼭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화장품은 사장되지 않는 산업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커갈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은 산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화장품에 관한 부분 그리고 뭐 유통 채널에 관한 부분 또는 기획, 개발, 그 다음에 생산 모든 부분 만약에 화장품을 출시하고자 하신다라면 언제든 문의해 주셔도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기말고사 화이팅!